꼬마 백망근적 삐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글 잉리드만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시공준이야. 빰빠밤. 자, 읽겠습니다. 오늘 무슨 사전인 거예요? 멋진 아가씨가 되기 위한 조건. 길바닥을 토닥토닥 울리는 수많은 발소리와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배낭을 맨 토미도 있고 면으로 된 새 옷을 입은 아니카도 있고 선생님도 있었다. 하필이면 이날 목이 붓고 염증이 생긴 가엾은 아이 하나만 빼고 토미네 반 친구들도 모두 있었다. 삐삐는 맨 앞에서 말을 타고 갔다. 삐삐 뒤에는 닐슨 씨가 손거울을 들고 앉아 있었다. 닐슨 씨는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켜 토미의 눈을 비추고는 재미있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카는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비가 온다고 생각했다. 사실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소풍을 가기 전부터 화가 날 정도였다. 하지만 이따금 운이 좋은 때도 있는 법이다. 그날은 소풍날인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햇빛이 반짝였다. 아니카는 새 옷을 입고 길을 걸으면서 날아갈 듯이 기뻤다. 다른 아이들도 너나 없이 한껏 들떠 있었다. 길을 따라 갯벌들이 쭉 늘어서 있고 들판 가득 들꽃이 피어있는 곳도 있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돌아가는 길에 갯벌들과 노란 들꽃을 하나름씩 꺾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장군처럼 당당하게 말을 타고 가는 삐삐를 쳐다보고 아니카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너무 좋은 날이야. 삐삐가 말했다. 그래, 나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권투 챔피언이랑 한판 붙고 난 뒤로 이렇게 신나는 날은 처음이야. 잠깐 같이 말 타고 갈래? 사실 아니카는 말을 타고 싶었다. 삐삐는 아니카를 들어 올려 자기 앞에 태웠다. 그러자 나머지 아이들도 말을 타고 싶어 했다. 삐삐는 차례를 정해서 아이들을 돌아가며 태워주었다. 물론 토미와 아니카는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오래 태워주었다. 발뒤꿈치에 물집이 생긴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내내 삐삐 뒤에 앉아서 갔다. 닐슨 씨는 틈만 나면 그 아이의 따은 머리를 잡아당겼다. 소풍 장소는 괴물의 숲이라는 곳이었다. 삐삐는 숲이 끔찍하게도 아름답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소풍 장소에 다다랐을 때 삐삐는 안장에서 뛰어내려 말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오랫동안 우리를 태우고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건 너무 불공평해. 삐삐는 튼튼한 팔로 말을 번쩍 들어 숲의 공터까지 들고 갔다. 공터에 이르자 선생님이 멈추라고 했다. 삐삐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소리쳤다. 얼른 나와 이 괴물들아. 누가 더 센지 겨뤄보자. 선생님이 이 숲에는 괴물이 없다고 일러주자 삐삐는 무척 실망했다. 괴물이 없는 괴물의 숲이라니. 사람들이 다음에는 도대체 어떤 걸 생각해낼까요? 좀 있으면 불 없는 불난리도 만들고 돈을 아끼려고 크리스마스 트리 없는 크리스마스 파티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탕 없는 사탕 가게를 만들기만 해봐. 혼을 내줄 테니까.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직접 괴물 노릇을 해야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삐삐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선생님은 귀를 틀어막았고 아이들 몇 명은 겁에 질려 까무러칠 뻔했다. 하지만 토미는 신이 나서 손뼉을 치면서 소리쳤다. 맞아, 삐삐가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놀자. 아이들은 모두 아주 기발한 놀이라고 생각했다. 괴물은 깊숙한 바위 틈으로 들어갔다. 거기가 괴물의 집이었다. 아이들은 괴물의 집 주위를 맴돌며 괴물 바보, 괴물 바보라고 소리치며 약을 올렸다. 괴물이 밖으로 뛰쳐나와 으르렁대며 쫓아오자 아이들은 숨을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잡힌 아이들은 괴물의 집인 바위로 질질 끌려갔다. 괴물은 그 아이들을 저녁거리로 잡아먹겠다고 겁을 주었다. 때로는 괴물이 다른 아이들을 잡으러 나간 틈에 도망치는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도망치려면 가파른 바위를 힘겹게 기어 올라야 했다. 잡을 만한 것은 조그만 소나무 한 그루밖에 없고 발을 디딜 곳도 없는 가파른 바위를 말이다. 그래도 괴물한테서 도망치는 일은 너무너무 짜릿했다. 아이들은 괴물놀이가 여태껏 해본 놀이 가운데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푸른 풀밭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이따금 아이들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서 중얼거렸다. 아, 저렇게 사나운 괴물은 정말 처음이야. 정말 그랬다. 괴물은 으르렁거리고 풀쩍풀쩍 뛰어다니며 아이들 서너 명을 한꺼번에 들쳐매고 자기 집으로 갔다. 가끔은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로 씩씩대며 올라가 원숭이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건너뛰기도 했다. 때로는 말 위에 훌쩍 올라타서 덤불 속으로 달아나는 아이들을 쫓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말이 아이들을 따라잡으면 허리를 굽혀 아이들을 낚아챈 다음 니놈들을 저녁거리로 잡아먹을 테다 하고 소리치면서 삐친 듯이 말을 몰아 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아이들은 괴물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만둘 줄을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토미와 아니카가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 보니 괴물이 돌 위에 앉아 뭔가를 손에 들고는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괴물이 말했다. 죽었어. 어쩜 좋아. 죽어버렸어. 그것은 둥지에서 떨어져 죽은 자그마한 어린 새였다. 아니카가 말했다. 불쌍해. 괴물이 고개를 끄덕였다. 토미가 대뜸 물었다. 삐삐, 너 울어? 삐삐는 코웃음을 쳤다. 운다고? 내가? 웃기지 마. 토미가 우겼다. 아니야, 눈이 빨간데? 내 눈이 빨갛다고? 삐삐는 닐슨 씨의 거울을 빌려서 들여다보았다. 넌 이 정도를 보고 빨갛다고 하니? 네가 나랑 우리 아빠랑 같이 자카르타에 갔어야 했는데 자카르타에는 눈이 너무너무 빨개서 경찰 아저씨가 큰 길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왜? 토미가 물었다. 왜? 다들 그 사람 눈이 빨간 신호등인 줄 알았으니까. 그 사람만 나타나면 교통이 혼잡해졌거든. 눈이 빨개졌다고? 내가? 천만에 이깟 새 한 마리 죽은 것 같고 내가 울 거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야. 그 순간 아이들이 괴물 바보 하고 소리치면서 괴물이 어디 숨어 있는지 보려고 사방에서 몰려왔다. 괴물은 죽은 아기 새를 부드러운 이끼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삐삐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살려내고 싶어. 그러고 나서 무시무시하게 고함쳤다. 이제 내 놈들을 저녁거리로 잡아먹을 테다. 아이들은 신나게 비명을 지르며 덤불 사이로 달아났다. 토미네 반에 울라라는 여자아이가 괴물의 숲 바로 옆에 살았다. 울라의 엄마는 울라한테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초대해 정원에서 조촐한 다과회를 열어주기로 약속했다. 물론 삐삐도 부르기로 했다. 아이들은 괴물놀이를 실컷 한 다음 이 바위 저 바위를 기어오르고 넓은 연못에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배를 띄우고 누가 더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지 내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울라가 다 같이 자기 집에 과일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했다. 근데 삐삐는 왠지 삐는 좀 이상하게. 선생님도 책 한 권을 다 읽었기 때문에 울라의 말에 찬성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불러 모아 괴물의 숲을 떠났다. 거리로 나온 아이들은 자루가 산더미처럼 실린 집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의 말은 무거운 자루가 가득 실린 집마차를 끄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마차 바퀴 하나가 도랑에 빠져버렸다. 블럼스터룬드라는 그 사람은 마차가 수로로 굴러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길길이 뛰었다. 말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찍을 꺼내 말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말은 마차를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러자 블럼스터룬드 씨는 점점 더 화가 나서 아까보다 훨씬 무시무시하게 채찍을 휘둘렀다. 선생님은 그 광경을 보고 말이 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선생님이 블럼스터룬드 씨에게 따졌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때려도 되는 거예요? 블럼스터룬드 씨는 채찍질을 멈추고 침을 탁 뱉었다. 남의 일에 참견 마셔. 대과 대개 조물애기들도 채찍 맛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오. 애들도 때려주겠대. 나쁜 사람. 블럼스터룬드 씨는 다시 한번 침을 탁 뱉고 채찍을 들었다. 가엾은 말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때 무리에서 학생 하나가 번개처럼 달려나왔다. 누굴까? 토미. 삐삐였다. 삐삐는 코 언저리가 새하얘져 있었다. 삐삐의 코 언저리가 하얘졌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뜻이다. 토미와 아니카 토미, 삐삐, 아니카랑 이렇게 순서대로 하려고 했어. 토미와 아니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삐삐는 블럼스터룬드 씨한테 달려들어 허리를 잡고 공중으로 휙 던졌다. 넷, 다섯, 여섯 그렇게 6번이나 하늘 높이 던졌다. 하지만 블럼스터룬드 씨는 영문을 몰랐다. 블럼스터룬드 씨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줘! 마침내 블럼스터룬드 씨가 땅바닥에 쿵 떨어졌다. 채찍은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 삐삐는 블럼스터룬드 씨 쪽으로 걸어가서 앞에 딱 버티고 섰다. 아저씨, 다시는 저 말을 때리지 마세요. 아셨죠? 전에 케이프타운에서 자기 말한테 채찍질을 하는 어떤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아저씨는 아주 근사한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한 번만 더 말을 때리면 그 근사한 제복에 실이 한 올도 남지 않을 만큼 핥히고 꼬집어 주겠다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아저씨가 말을 또 때렸지 뭐예요. 그 근사한 제복이 너무 아깝죠? 블럼스터룬드 씨는 넋을 놓고 길바닥에 앉아 있었다. 삐삐가 물었다.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블럼스터룬드 씨는 여전히 겁에 질린 채 길에서 조금 떨어진 통나무 집을 가리켰다. 저 집에. 삐삐는 지치고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말을 집마차에서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다정하게 말했다. 귀여운 말아, 이제 마음 푹나. 네가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더 보여줄게. 삐삐는 튼튼한 두 팔로 말을 번쩍 들고 마구간으로 옮겼다. 말은 블룸스터룬드 씨만큼이나 기겁하는 것 같았다. 말이 얼마나 놀랐겠어. 사람이 자기를 드니까.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삐삐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블룸스터룬드 씨는 집 옆에 서서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다. 블룸스터룬드 씨는 그 많은 짐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럼 저기가 돌아서 옮길 수밖에 없어. 그러긴 너무 많은 거야. 그때 삐삐가 돌아왔다. 삐삐는 크고 묵직한 자루 하나를 번쩍 들어 올려 블럼스터룬드 씨의 등에 내려놓았다. 삐삐가 말했다. 자, 어때요? 채찍을 휘두르는 것만큼 짐도 잘 나르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나서 채찍을 집어들었다. 아저씨는 채찍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채찍 맛을 좀 보여드리는 게 예의겠죠? 그런데 어떡하죠? 채찍이 너무나 낡았어요. 그러면서 삐삐는 채찍을 뚝뚝 끊어 완전히 동강내버렸다. 맙소사, 이젠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블룸스터룬드 씨는 말 한마디 없이 자루를 짊어지고 낑낑대며 걸어갔다. 가늘게 숨을 헐떡이면서 말이다. 삐삐는 끌채를 잡고 블룸스터룬드 씨네 집까지 마차를 끌고 갔다. 삐삐는 블룸스터룬드 씨네 헛간 앞에 집마차를 세웠다.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전 이런 일을 하는 게 즐거우니까요. 물론 하늘로 소풍 보내드린 것도 공짜예요. 삐삐는 그 집을 나섰다. 블룸스터룬드 씨는 삐삐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서 있었다.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정아? 블룸스터룬드 씨. 아이들이 삐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삐삐 만세를 3번 외치자. 선생님도 무척 기뻐하며 삐삐를 칭찬해 주었다. 잘했다, 삐삐. 동물한테도 잘해줘야지. 사람한테는 물론이고. 삐삐는 말에 올라타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무래도 아저씨한테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공짜로 하늘로 날려보내줬잖아요.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 온 것도 바로 그 이유야.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지. 삐삐는 말 등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한 채 다리를 흔들며 말했다. 얘기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여기 뭐하러 왔지? 올라네 집 정원에는 커다란 식탁이 놓여 있었다. 식탁 위에는 롤빵과 케이크가 잔뜩 차려져 있었다. 아이들은 입안 가득 군침을 흘리며 서둘러 자리에 앉았다. 삐삐는 식탁 한쪽 끝에 앉아 롤빵 2개를 집어 입안으로 우걱우걱 쏘셔 넣었다. 불룩해진 삐삐의 볼은 포동포동하고 귀여운 아기의 볼 같았다. 선생님이 삐삐를 나무랐다. 삐삐, 먹으라고 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어서 드세요.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먹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우걱우걱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삐삐는 입안 가득 빵을 물고서 말했다. 저한테는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돼요. 전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요. 바로 그때 울라의 어머니가 삐삐 옆으로 다가왔다. 울라의 어머니는 한 손에는 과일 주스가 든 병을, 한 손에는 코코아가 든 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울라의 어머니가 물었다. 과일 주스를 마실래? 아니면 코코아를 마실래?
삐삐가 시원시원하게 대답했다. 둘 다 주세요. 롤빵 1개를 먹은 뒤에는 과일 주스를 마시고 또 1개를 먹은 뒤에는 코코아를 마실게요. 삐삐는 울라의 어머니가 건네주기도 전에 과일 주스 병과 코코아 주전자를 낚아채더니 한 모금씩 마셨다.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울라의 어머니한테 선생님이 귓속말로 설명했다. 저희는 내내 배를 타고 바다에서 살아서 그래요. 네, 그렇군요. 울라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삐삐가 버릇없이 굴더라도 그러려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울라의 어머니는 삐삐한테 당밀과자가 담긴 접시를 건네면서 물었다. 당밀과자 좀 먹겠니? 삐삐는 키득키득 웃으며 특유의 농담을 건넸다. 글쎄요, 먹음직스럽게는 생겼네요. 하지만 예쁘게 만드는 솜씨는 없으신가 봐요. 그래도 맛은 좋겠죠? 자은아, 이 말 어때? 나쁜 말 같아. 예쁘게 만드는 솜씨는 없으신가 봐요. 그럼 그 과자를 되게 못생기게 만들었다는 거네? 응, 대접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 응, 농담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무례했다, 그치? 응. 그리고 당밀 과자를 한 움큼 집어들었다. 그때 식탁 저편에 놓여있는 예쁜 분홍색 케이크 몇 조각이 눈에 띄었다. 삐삐는 닐슨 씨의 꼬리를 살짝 잡아당겼다. 닐슨 씨, 저기 좀 봐. 저기 가서 저 분홍색 케이크 하나만 갖다 줘. 2-3개쯤 갖고 와도 좋고. 닐슨 씨는 식탁을 날쌔게 가로질러 갔다. 그 바람에 잔에 들어있던 과일 주스가 출렁거려 식탁 위에 주스가 튀었다. 다과회가 끝난 뒤 삐삐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가자 울라의 어머니가 물었다. 많이 먹었니? 삐삐는 귀를 긁으면서 대답했다. 별로요. 목도 마르고요. 자훈아, 자기를 초대해서 대접해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고마워요. 맛있었어요. 그래야지. 울라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런, 네 배를 채울 만큼 음식 준비를 많이 못했나 보구나. 삐삐는 상냥하게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맛은 괜찮았어요.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삐삐한테 예의를 가르쳐줘야겠다 싶어서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귀여운 삐삐,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할까? 삐삐는 어른이 되면 멋진 아가씨가 되고 싶지 않니? 그러자 삐삐가 물었다. 멋진 아가씨요? 베일로 가린 코 밑에 세 겹으로 접힌 턱이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아니, 언제 어디서나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아가씨 말이야. 아까 자훈이 공손하다는 말이랑 겸손하다는 말이 헷갈렸구나. 응. 맞아, 비슷하게 생겼네. 공손하다. 겸손하다니 뭔데? 겸손하다는 거는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삐삐가 말했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네요. 하지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난 벌써 해적이 되기로 마음 먹은걸요. 삐삐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선생님, 해적도 되고 멋진 아가씨도 될 수는 없나요? 둘 다 될 수 있으면 선생님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삐삐는 침울하게 말했다. 아, 골치 아파. 대체 어느 쪽이 좋을까? 선생님은 삐삐가 자라서 무엇이 되기로 결심했든 예절을 배워서 나쁠 건 없다고 했다. 울란의 집에서 삐삐가 한 짓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으니까 말이다. 삐삐는 한숨을 푹푹 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절을 배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 선생님은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었고 삐삐는 귀 기울여 들었다. 먹으라고 권하기 전에 먹어서는 안 된다. 케이크를 한 번에 1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 몸을 벅벅 긁으면 안 된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삐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날마다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연습을 해야겠어요. 그럼 해적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윽고 선생님이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삐삐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란히 줄지어 섰다. 삐삐는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이 바짝 긴장한 얼굴로 잔디밭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삐삐, 왜 그러니? 삐삐가 말했다. 선생님, 멋진 아가씨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안 되나요? 그러고는 입을 꾹 다물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안 된다면 해적이 되는 게 낫겠어요.